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가족과 유대를 다지며 조상을 기억하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특별하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땅으로 돌아와 타향살이를 자처한 고려인 동포들인데요. 때론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제천에 정착하고 있는 이주 고려인들을 안정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제천시 재외동포 지원센터에서 특별한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고려인 박산드라 씨와 우즈베키스탄인 노디르 조느 씨 사이에서 태어난 다니아르 군의 돌잔치입니다. 아이는 함께 생활하는 이주 고려인들의 축하 속에 법봉을 집어들었습니다. Не ожидали, что такое вот будет, что столько людей будет, что съемка будет. Мы хотели по-скромному, по-семейному, в узком кругу так. 조리실에서는 매 끼니가 이주 고려인들의 마음까지 채울 수 있길 바라며 요리합니다. 타향살이를 자처한 이주 고려인들에게 함께하는 식사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항상 밝고 보람되게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사실하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일을 해요. Праздники встречать одному все равно как-то не весело. Хочется встречать с семьей, проводить эти времена, вот это все время. 재외동포 지원센터에서 4개월간 무료로 거주하며 취업과 주거지 등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고려인들. 지난해 10월 제천시 고려인 동포 이주정착 지원 사업이 시행된 후 157세대 401명이 이주 절차를 밟았습니다. Расскажу. Чищён я всегда хвалю. Мне нравится самой здесь. Я как приехала, больше никуда не уезжала. Как вот на заводе работала 7 лет, я тоже все 7 лет отработала. 제천시로 이주한 고려인 120여 명은 명절맞이 한복을 입고 민속놀이를 즐기는 등 화합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고려인 분들이 우리 시민분들과 좀 자연스럽게 같이 섞여서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향후에도 좀 되실 수 있게 좀 잘 적응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고향으로 돌아온 고려인 동포들이 제천에서 뿌리를 내리고 대한민국에 한 발 더 들어서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여름이 지나가며 청주국제공항의 노선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11월부터는 6년 만에 청주에서 삿포로를 오가는 노선이 부활합니다. 게다가 겨울철 여행 수요가 높은 도시들이 속속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는 11월부터 에어로케이가 청주공항과 일본 신치토세공항으로 가는 국제 정기 노선을 신규 취항합니다. 청주공항의 삿포로 노선은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부활입니다. 운항 횟수는 매주 7차례, 청주 출발 시간대도 매일 오전 7시 50분으로 여행객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신규 노선들도 대폭 늘어납니다. 진에어는 이번 달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2차례 정저우 노선을 운항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이스타항공은 중국 하얼빈과 선양 노선을 취항합니다. 정기 노선과 부정기 노선을 합쳐서 한 7개 노선이 더 추가로 신규 취항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480만 명 이상으로 훨씬 많은 이용객들이 찾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노선의 확대는 항공사들이 겨울철 운항 일정을 새로 짜면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들은 일정 기간 부정기 노선을 통해 이용객들의 수요 파악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먼저 베트남 푸꾸옥 노선의 운항 시기는 다음 달 말까지 연장됐고 에어로케이는 다음 달부터 필리핀 세부와 일본 삿포로 오비이로 공항 노선도 짧게 운영합니다. 11월에도 일본 이바라키 부정기 노선이 예정된 가운데 이번 운항을 통해 여행객들의 수요를 분석한 뒤 정기 노선 취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고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정기편으로도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공항은 취항 이후 가장 많은 국제노선 수가 운항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으로 청주에서는 7개 국가 20개의 가까운 도시들을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친환경 농축산물 축제인 2024 청원생명축제가 오는 27일 개막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올해 축제는 품질 좋은 농축산물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체험 행사와 먹거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붉은빛이 감도는 사과가 과수원 곳곳에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우리 품종 사과 아리수로 수확된 사과는 크기에 따라 분류돼 포장됩니다. 개막 일주일가량 앞둔 청원생명 축제 기간에 청주의 대표 농특산품 브랜드인 청원생명의 이름을 달고 판매됩니다. 계속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농산물은 생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농사 지은 사과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 오창읍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에서는 청원생명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올해 축제는 온 가족이 체험과 공연,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는 오감 만족형 행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고구마와 작두콩 등 수확 체험을 늘렸고 낙화놀이를 비롯해 청주의 유명 먹거리를 한 곳에 맛볼 수 있도록 먹거리 팝업존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행사를 늘렸어요. 그래서 작두콩 수확하는 체험을 늘렸고요. 그리고 먹거리 존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지난해 축제 농특산물 판매액이 45억 원에 달할 만큼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농특산물 판매장. 올해도 청원생명쌀을 비롯해 과일과 고구마 등 청원생명 브랜드 농산물은 물론 한우와 돼지고기 등 100여 개 농가를 엄선한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선보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회용기를 지참하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친환경 축제로도 기획됐습니다. 또 임산부와 2자녀 이상 가족도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해마다 60만 명의 인파가 몰리며 친환경 농축산물 대표 축제로 거듭난 청원 생명축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흘간 오창읍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밀키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주로 생물 위주로 거래되던 수산물 유통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전남 수산업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안의 한 영업업인은 생선 우럭을 반건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반건조하면 맛이 더 좋아지고 유통기간도 2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한 해 우럭 30톤, 6만 마리를 전국에 팔았습니다. 특히 이런 가공 과정은 홍수출하 시 가격을 안정시키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수출하 전에 매입을 해가지고 가공함으로써 우럭 가격의 안정화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고손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전복도 가공품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전복 장조림과 전복죽, 손질이 끝난 전복 등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각종 해조류를 함께 조리하는 방법 등을 내놓으며 침체에 빠진 전복의 소비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젊은 층들이 손질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그 생전복에서 가공 전복 쪽으로 이렇게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밀키트 시장이 5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손질이 필요 없고 조리가 간편한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구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비 패턴 변화에 발맞춰 전남의 수산물 생산과 유통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추석을 맞아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합동 차례는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며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오송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추석 연휴 동안 소음 관련 112 신고가 평소보다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동안 접수된 소음 신고 건수는 685건으로 하루 평균 76.1건에 달했습니다. 소음 신고를 한 이유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과 음주 소란 등으로 추석 연휴 가족 친구 간 모임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4분쯤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중상, 14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증평구는 오늘 이재영 군수 주재로 긴급 방역 대책회의를 열어 한우 보툴리즘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이 군수는 최근 고온이 지속되며 음식물과 사료에 의한 세균성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며 예방접종 지원과 사료, 음용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6일 사이 증평의 한우 농가에서 보툴리즘 감염으로 추정되는 질환으로 모두 24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증평 특산물 인삼인 초콜릿과 조합한 삼삼축제가 오는 27일 증평읍 34 프로에스센터 광장에서 열립니다. 삼삼축제에서는 인삼과 초콜릿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디저트 체험 부스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도 운영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추석은 오늘 충북 지역은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와 함께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 많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오늘 귀경길 정체는 내일 새벽 3시쯤 해소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대비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